요양원은 비싸고, 간병인은 불편하고, 자식들은 귀찮아해. 결국 정답은 여기.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늙으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보지만 정답을 찾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고, 간병인을 두자니 하루 10만 원 넘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기대자니?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살기도 빠듯해 부모 돌볼 여력이 없죠.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이 당연히 챙겨줄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달랐다. 자식들도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느라 너무 바빠. 결국 나 혼자 견뎌야 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후의 진짜 현실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요양원, 간병인, 자식 부양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왜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들이 실제로 찾은 노후의 새로운 정답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요양원은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노후의 해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국 요양원의 평균 비용은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심지어 좋은 시설일수록 대기자가 수백 명씩 밀려 있어 들어가고 싶어도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실제 한 80대 여성은 치매 초기로 요양원에 입소했지만 3달 만에 퇴소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분담해 내기로 했지만 생활비와 교육비에 치여 결국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내가 아프다는 게 죄가 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요양원은 돈이 충분한 사람에겐 선택지가 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차라리 집에서 버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은 어떨까요? 하루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니 안정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간병인 하루 인건비는 평균 10만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450만 원이 됩니다. 사실상 웬만한 집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불편함도 큽니다. 한 70대 남성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간병인을 두었는데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부터 씻는 것까지 다 지켜보는 낯선 이의 존재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2달 만에 간병인을 그만두고 혼자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간병인은 분명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인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비용과 심리적 불편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자식이 효도해서 챙겨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자식들 역시 맞벌이에 아이 양육, 치솟는 물가와 집값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자식 셋을 키우며 늘 생각했죠. 늙으면 셋 중 하나는 나랑 살겠지. 그런데 다 자기 살기에 바빠. 지금은 나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현실은 자식도 부모를 완벽히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효도와 자식 세대가 생각하는 부양의 개념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요양원, 간병인, 자식 부양이 모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시니어들은 결국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70대 A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역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친구들을 사귀고
주 2회 방문간 후 서비스를 받으며 점차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다. 오히려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며 웃었습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정부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이용, 방문간 후, 식사 지원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장기 요양보험 등급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요양원 입소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를 아는 것 자체가 곧 노후의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대안 중 하나는 공동주거, 즉 시니어 쉐어하우스와 실버타운입니다. 몇 명이 모여 생활비를 나누고 함께 요리를 하고 위급할 때 서로 돌보는 방식입니다. 70대 2명의 여성은 자식과 떨어져 살며 친구처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가볍고 외로움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생활이 줄어든다는 단점은 있지만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안의 핵심은 결국 스스로 준비하는 힘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최소한의 재정 관리, 그리고 혼자 살아도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집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응급배를 마련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작은 준비가 노후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어느 60대 남성은 노후 준비란 돈만이 아니라 관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 친구,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게 결국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양원, 간병인, 자식 부양이라는 세 가지 길은 모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 어느 것도 완벽한 해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양원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월 평균 60만 원 남짓인데 요양원 비용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벌써 답이 나오죠. 결국 요양원은 소수의 부유층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현실입니다. 간병인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0만 원이 넘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낯선 사람과 생활하면서 생기는 불편감, 사생활 침해, 감정적 스트레스도 큽니다. 어떤 분은 몸은 편해도 마음은 더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돈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건 어떨까요? 예전 세대는 내 자식은 나를 꼭 챙겨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효도와 자식 세대가 생각하는 부양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기 삶이 너무 바빠서 부모를 전적으로 챙기지 못합니다. 이는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정부 제도를 알고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준비를 한 사람들의 사례는 감동적입니다. 한 70대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후 나 혼자 어떻게 살지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매일 아침 스트레칭 모임에 나가며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식만 바라봤는데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주인이다. 그녀의 모습은 두려움 대신 당당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은퇴 후 실버 쉐어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며 하루를 나누는 생활이 큰 힘이 됩니다. 외롭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가볍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요양원 간병인 자식 의존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고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해답이라는 겁니다. 결국 정답은 바로 여기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후 준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두려움으로만 맞이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요양원은 좋은 선택지일 수 있지만 비용이라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간병인은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편함과 부담이 따릅니다. 자식 부양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내가 내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걷기,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기에 더해 정부 제도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복지관 프로그램, 데이케어 센터, 방문 간호 같은 제도는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메워줍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면 두려움이지만 알면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를 사귀고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외로움은 노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나 이웃 한 사람,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요양원일까요? 간병인일까요? 아니면 자식과 함께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준비해 혼자이지만 당당하게 사는 삶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지인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의 진짜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준비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